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서산 시민과의 대화 등 지자체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개학과 함께 감염 대책반 확대 운영에 나섰습니다. 충남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가 일부 TK 국회의원의 혁신도시법 통과 저지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청양 지역 농민들과 도시 소비자들이 모여 도농 상생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농가는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소비자는 농산물 구입으로 상생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충남도 내 임산부들의 절반가량이 다른 시도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과 태안, 청양 등 도내 10개의 시군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충남 지역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먼저 지자체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고요? 네, 먼저 서산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응종호 서산시장은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3개 지역을 돌며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2일 대산읍을 포함해 13개 읍면의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명 시장은 28일 간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서산시는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서산의료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31일 예산군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국제청소년예술제를 취소했습니다. 당초 중국 산동성에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등 160여 명이 행사를 위해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 군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예술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앞서 충남도 역시 중국인 단체 관광객 3,000명의 방문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우선 지난 13일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증상이 없더라도 등교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이 파악한 결과로는 교사 4명이 우한시를 다녀오거나 경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자가 격리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설 연휴 전부터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감염병 관리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학에 맞춰 감염병 예방 교육, 학교 소독, 손세척제 비치, 마스크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충남도 교육청도 개학 연기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9일까지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이전까지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4종,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종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됐습니다. 증상은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독감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 아프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근데 우한에 갔다 온 사람 더 집중관리 대상이고. 정확한 치사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9일 기준 감염자 6천여 명에 사망 130여 명인 것을 미루어 볼 때 2%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예비 재생산 지수는 1.4에서 2.5로 독감과 유사합니다. 감염자의 침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의 침이 직접 점막에 닿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세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청양 지역 농민들과 대전 소비자들이 도농상생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농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소비자는 농산물 구입으로 상생 발전을 약속했는데요.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청양 지역 농산물 출하농민과 대전 시민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플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직거래 장터에서 청양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온 소비자들은 농민들을 직접 보니 더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방문해서 봤는데 진열 상품은 많지는 않았지만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바로 출하한 것이라서 신선하고 그리고 일단은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대형 업체에 밀려 판매처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푸드플랜 출하농가로 등록하면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고정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남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푸드 플랜을 통해 가지고서는 조금씩 소포장해서 납품을 하고 또 이게 또 수익이 되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조금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청양군은 판로 확보를 통해 중소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도농 상생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 학화동엔 청양 먹거리 직매장을, 청양엔 먹거리 종합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올해 완공될 예정으로 정착되면 연간 매출 200억 원, 월 농가소득 150만 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체계 못지않게 이걸 어디다 팔 것이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대전 학화동에 저희들이 로컬 푸드 매장을 금년 한 7월에는 오픈할 그런 계획이고 그 이외에 서울 또 세종, 대전에 공공급식 식재료를 우리 청양군에서 납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 지역 대농과 소농의 연간 소득 격차는 2배. 청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정책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충남도 내 임산부들의 절반가량이 다른 시도에 가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조사 결과 2018년 출생아 14,000여 명 가운데 51%만이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나머지 49%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충남도 내 15개 시군 가운데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은 홍성과 태안, 청양 등 10곳으로 예산을 포함한 6곳은 분만 산부인과도 없습니다. 충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한국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충남 지역 15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혁신도시 추진위는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균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폐기시키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막는다면 충남도민들은 총걸기 할 것이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태안신문 기사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한 차례 선거가 미뤄졌던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태안군지부의 대의원 선거가 당초 이달 30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다시 2월 10일로 연기돼 치러집니다.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허베이 조합본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고안과 안내문 등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날 허베이 조합본부 선관위는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 일정을 오는 2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키로 했으며 태안지부를 비롯한 8개 읍면의 투표소에서 51명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대의원 선거 후보자는 이미 등록한 94명을 인정하되 후보 사퇴는 가능하며 선거 임명부도 기존에 확정한 대로 6,789명을 공고키로 했습니다. 또한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는 태안지부 자문회의에서 현재의 선관위원들에 대한 불신임까지 제기된 가운데 허베이 조합 본부 선관위에서 공고문과 안내문 등 선거에 필요한 실질적인 결정을 내렸고 선거 당일 선거에 대한 참관과 개표만 태안지부 선관위에서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허베이 조합 태안지부는 지난해 12월 3일 대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대의원 정수 문제로 법정 다툼이 시작됐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허베이 조합 4개 지부 중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허베이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열렸고 당초 현재의 자문위원회인 피대위에서 정한 피해율 60%와 조합원 수 40%를 반영한 대의원 정수로 대의원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별 대의원 정수는 안면읍과 소원면이 각각 11명, 근흥면 7명, 남면 6명, 원북면과 이원면이 각각 5명, 고남면 4명, 태안읍이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의 정계 은퇴 선언으로 읽힐 만한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영과 이념에 갇힌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 전 총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는 불행한 현실에 정치 도의적인 반성과 자괴감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며 이런 번민과 고민 속에 정치권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선 세대 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오늘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세대 교체와 함께 인재 충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데 미력이 남아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또 20대 초반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출발한 공직은 3선 국회의원, 민선 도지사, 원내대표,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45년의 긴 세월이었다며 역지사지의 심경으로 작금의 여당은 오른쪽, 야당은 왼쪽을 더 살펴주었으면 한다. 정치행위의 덕목과 주요 과제는 조정 타협을 통해 이념과 노선의 갈등을 극복하는 협치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 총리는 작금의 정치가 피를 흘리지 않을 뿐 처절한 전쟁처럼 보여 안타깝다며 3년여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서둘러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 총리는 자유보수 진영의 와해와 분열은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보수 통합을 촉구한 뒤 비록 정치권을 떠나지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이 화두는 언제나 제 가슴속에 자리할 것이다. 비조 불탁수의 심경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 천수만이 새로운 독수리 월동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는 로드킬 등으로 폐사한 개체를 먹이로 꾸준히 제공한 결과 최대 50마리가 넘는 독수리 무리가 천수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사체를 먹기 위해 독수리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흰꼬리 수리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는 국제적 보호종인 독수리가 천수만에서 안정적으로 월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먹이 제공과 쉼토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가 분석한 화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2,100여 건으로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불꽃 방치 등 부주의 화재가 45%를 차지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198억 원으로 장소별로는 주택이 가장 많았고 차량과 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화재 발생 건수는 2018년보다 15% 감소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충남 지역 건축 허가와 착공, 준공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건축 허가 면적이 2018년보다 19% 감소했고 착공과 준공 면적도 각각 13%와 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용 건축 허가가 22% 감소했고 농수산용, 상업용 건축 허가도 1년 전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민간 주택 수주가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분산된 스마트팜 운영 상황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충남 스마트팜 통합정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합니다. 스마트팜 통합정보 시스템은 온실 환경과 작물 생육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고 농가 간 정보를 공유해 비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자료의 저장과 복구, 경보, 알림 등도 가능합니다. 예산군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7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대수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10에서 50%입니다. 홍성군이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홍부급 상록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홍성군이 앞으로 20년간 운영을 맡게 됩니다. 현재 홍성군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6곳으로 이번 협약으로 내포 신도시에 처음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40분쯤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갇힌 50대가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변모 씨는 관광명소인 할미 하라비 바위를 홀로 찾았다가 물때를 알지 못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활동할 때는 단독 행동을 삼가고 물때에 맞춰 미리 안전지대로 나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산군 윤봉길 체육관 실내 놀이터가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는 에어바운스와 범퍼카 등 시설이 설치되며 군은 놀이시설 외에 댄스 경영대회를 비롯한 공연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조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5도, 홍성이 영하 3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영하 1도, 태안이 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7도, 서산과 홍성, 예산, 청양이 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비록 얼룩진 세차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요. 외출하기를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2.5m, 서해 남부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